여러분, 은퇴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 같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제 골프 마음껏 쳐야지. 평일 낮에 사람 없는 골프장. 그게 진짜 인생이지. 회사 다닐 땐 눈치 보느라 못 쳤지. 은퇴하면 제대로 칠 거야.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은퇴하고 1년, 길어야 2년이 지나면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골프 약속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골프채 안 잡은 지 꽤 됐네. 마지막으로 친 게 언제였지? 골프가 싫어져서일까요?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일까요? 돈이 아까워서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골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진짜로는 은퇴 후 인생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평생 하고 싶다던 취미를 은퇴하자마자 하나씩 내려놓을까요? 왜 하필이면 산책화보다 먼저, 낚싯대보다 먼저, 자전거보다 먼저 골프채부터 내려놓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 골프를 그만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음 3가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골프가 재미없어져서가 아니라 골프를 치던 사람과 관계가 사라졌다는 사실. 둘째, 골프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돈을 바라보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 셋째, 체력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경쟁하며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변화. 이 3가지는 골프뿐만 아니라 은퇴 후 우리의 인간관계, 소비 습관, 삶의 태도 모두를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아직 골프 치는데 난 여전히 재밌어.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은 골프를 그만둔 사람을 비난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골프를 계속 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은퇴 후 인생이 왜 우리가 예상했던 방향과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지를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골프를 내려놓은 건가? 아니면 이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바꿀 시점인가? 지금부터 은퇴하면 왜 다들 골프채부터 내려놓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 3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이유 하나, 골프가 재미없어져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은퇴 후 골프를 그만두신 분들께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골프가 재미가 없어졌어.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다시 물어보면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칠 사람이 없어. 골프를 좋아했던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시간을 좋아했던 겁니다. 솔직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회사 다닐 때의 골프는 정말 운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거래처 사람과 관계를 만드는 자리, 상사와 친해지는 자리, 팀 분위기를 다지는 자리, 정보가 오가던 자리. 골프장에서는 공보다 말이 더 많이 오고 스코어보다 분위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골프는 관계의 무대였습니다. 은퇴 후 골프가 갑자기 허전해지는 이유. 은퇴를 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뭘까요? 명함, 직함, 일정표. 다음 주에 한번 칠까요? 라는 전화. 이게 사라지면 골프의 절반이 같이 사라집니다. 은퇴 전에는 이랬습니다. 이번 주는 누구랑 치지? 은퇴 후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도 되나? 괜히 부담 주는 거 아니야? 바쁜데 나만 한가한 것 같네. 이때부터 사람들은 조용히 물러납니다. 혼자 치는 골프가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이상하죠? 운동 자체는 똑같은데, 같은 골프장인데, 같은 채를 들고 있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골프는 공유되는 감정이 있어야 살아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잘 쳤을 때 같이 웃어줄 사람, 못 쳤을 때 같이 욕해줄 사람,
끝나고 밥 먹으며 떠들 사람. 이게 빠지면 골프는 갑자기 조용하고 긴 산책이 됩니다. 그래서 골프채는 조용히 내려놓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난 이제 골프 안 쳐.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좀 바빠서 날씨 좀 풀리면 다음에 기회 되면. 그러다 보면 골프채는 자연스럽게 현관에서 창고로, 구석으로 밀려납니다. 포기라기보다 관계가 사라진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골프가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골프를 내려놓은 분들이 다른 취미도 비슷하게 내려놓습니다. 동호회, 모임, 회식, 약속. 이유는 하나입니다. 소속된 자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인생의 첫 번째 공백. 은퇴 후 공백은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불려가던 자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골프든 여행이든 취미든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꼭 드리고 싶은 질문.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치던 골프는 정말 골프였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관계였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은퇴 생활을 완전히 바꿉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이유.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 이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이유. 골프가 비싸서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은퇴 후 골프를 그만둔 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이제 골프 치기엔 돈이 좀 아깝지. 그런데 이 말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골프가 갑자기 비싸진 게 아닙니다. 돈을 보는 내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은퇴 전과 은퇴 후 돈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 다닐 때의 돈은 이렇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 다음 달도 있다는 확신, 써도 다시 채워질 거라는 믿음. 그래서 골프 비용은 취미 비용, 스트레스 해소 비용, 관계 유지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들어오는 돈은 제한적, 나가는 돈은 예측 불가. 의료비, 생활비, 돌발 지출 증가. 이때부터 돈은 이렇게 바뀝니다. 쓰는 돈이 아니라 버텨야 할 시간이 됩니다. 골프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문제입니다. 골프 비용을 따져보면 사실 한 번 한 번은 감당이 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한 달에 몇 번, 1년에 몇 번, 앞으로 몇 년을 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사람은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 돈이면 한 달 식비가 나오네. 병원비로 남겨두는 게 낫겠다. 이걸 계속 써도 괜찮을까? 은퇴 후에는 즐거운 지출도 마음이 불편해진다. 은퇴 전에는 골프 치고 나와도 마음이 편합니다. 많이 썼다. 오늘도 사람 만났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괜히 쓴 것 같고 조금 줄여야 할 것 같고 다음 달이 걱정되고 즐거운 취미가 찜찜한 소비로 바뀌는 순간 사람은 그 취미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골프채를 내려놓는 결정적 순간이 옵니다. 골프 치고 나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취미는 끝나고 나서 마음이 가벼워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골프는 끝나고 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골프가 정말 비싸서, 아니면 돈이 정말 없어서, 아니면 이 돈을 써도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지출 허락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은퇴 후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골프 대신 이런 것들이 늘어납니다. 무료하거나 비용이 거의 없거나 언제든 중간에도 부담 없는 활동, 걷기, 산책공원, 동매 모임, 지갑보다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골프를 내려놓는 건 절약이 아니라 불안 관리입니다. 은퇴 후 골프를 그만두는 건 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불안을 줄이려는 본능적인 선택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이렇게 몰아붙이게 됩니다. 내가 너무 쪼잔해졌나? 예전 같지 않네. 아닙니다. 너무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골프를 치지 않는 이유는 정말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시간이 불안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소비 습관, 취미 선택, 은퇴 후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이유,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경쟁하는 내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충격적인 이유, 골프를 포기한 게 아니라 경쟁하는 나를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골프는 겉으로 보면 운동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아주 경쟁적인 취미입니다. 누가 더 멀리 치나? 누가 스코어가 좋나? 누가 더 젊어 보이나? 누가 장비가 좋나? 말은 안 해도 항상 비교가 따라옵니다. 은퇴 전에는 이 경쟁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이런 경쟁이 익숙합니다. 실적 경쟁, 승진 경쟁, 자리 경쟁. 그래서 골프장에서의 경쟁도 오히려 활력이 됩니다. 그래도 아직은 내가 낫지. 이 정도는 아직 할 수 있지. 골프는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인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기준이 바뀝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사람은 조용히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대상이 없다. 이길 필요도 없다. 비교할 이유도 없다. 그러다 보면 골프장의 풍경이 달라 보입니다. 굳이 저 점수에 집착할 필요가 있나? 이걸 잘 쳐서 누구한테 보여주지? 이때부터 골프의 재미가 아니라 골프의 의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 골프가 피곤해지는 이유. 몸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피곤해집니다. 스코어에 신경 쓰는 나, 예전만 못한 샷에 실망하는 나, 남들과 비교하며 괜히 위축되는 나. 은퇴 후에는 이런 감정이 행복을 갉아먹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용히 한 발 물러섭니다. 골프채를 내려놓는 순간에 진짜 의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냥 걷는 게 더 좋더라. 점수 없는 운동이 편해. 아무도 안 보는 게 좋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단계가 바뀐 신호입니다. 은퇴 후 선택되는 취미들의 공통점. 은퇴 후 오래가는 취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교가 없다. 순위가 없다. 평가가 없다. 남의 시선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골프 대신 이런 걸 선택합니다. 산책, 걷기, 텃밭, 낚시, 조용한 여행. 이건 후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골프는 정말 끝일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은퇴하면 골프는 결국 접어야 하는 거네? 나도 곧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퇴 후 골프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골프의 얼굴이 바뀝니다. 은퇴 전 골프와 은퇴 후 골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은퇴 전 골프는 이랬습니다. 관계를 위한 골프, 체면을 위한 골프, 성과와 실력을 보여주는 골프, 빠르게 치고 결과를 남기는 골프. 그래서 재미도 있었지만 늘 어딘가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그 방식 그대로 골프를 치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히 몸만 힘들고 점수에 예민해지고 비교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끝나고 나면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사람은 골프가 아니라 그 방식을 내려놓게 됩니다. 은퇴 후 골프는 이렇게 바뀔 때 오래 갑니다. 은퇴 후에도 골프를 계속 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점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랑 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꼭 18홀을 다 돌지 않아도 괜찮아 합니다. 중간에 쉬거나 그만둬도 부담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증명하는 골프가 아니라 존재하는 골프입니다.
골프를 계속 치는 사람들의 한마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요즘은 그냥 걷는 게 좋더라. 공 잘 맞으면 좋고 안 맞아도 뭐 어때? 끝나고 커피 마시는 시간이 더 좋다. 이건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인생의 속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정규 라운딩 대신 파3 코스, 경쟁 심한 모임 대신 편한 지인 한두 명. 매주 골프 대신 한 달에 한두 번, 골프 산책, 대화가 섞인 하루. 이렇게 되면 골프는 다시 부담이 아니라 여유가 됩니다. 골프를 내려놓아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골프를 완전히 내려놓았다 하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맞지 않아서 다른 즐거움이 생겨서 더 편한 리듬을 찾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골프가 아니라 나의 상태입니다. 은퇴 후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계속하느냐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느냐입니다. 골프든 걷기든 여행이든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그게 지금의 정답입니다. 다음 마지막 엔딩에서는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골프채를 내려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그리고 그 자리에 무엇을 올려놓을 수 있는지 차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퇴 후 골프채를 내려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골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인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프채를 내려놓는다는 건 단순히 취미 하나를 그만두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았던 아주 많은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골프채를 내려놓는다는 건 이런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지 않겠다. 이제는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다. 이제는 잘해야 할 이유보다 편안해야 할 이유가 더 크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은퇴 전에 우리는 늘 뭔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일로 증명하고, 성과로 증명하고, 관계로 증명하고, 심지어 취미로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증명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뭔가 마음이 알아차린 결과가 바로 골프채를 내려놓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골프를 그만두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다면 그건 잘 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게 아니고 의욕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직도 골프를 즐겁게 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골프가 이런 모습인지 한 번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점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지, 비교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는 않는지, 끝나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가벼운지, 세 가지가 지켜진다면 그 골프는 지금의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골프를 계속 치는 삶도 옳고 골프를 내려놓은 삶도 옳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선택인가? 골프채를 내려놓은 자리에 어떤 분은 걷기를 올려놓고, 어떤 분은 사람을 올려놓고, 어떤 분은 조용한 평안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은퇴 후 인생의 진짜 취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남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가장 무겁게 들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혹시 이미 내려놓아도 될 골프채를 아직도 쥐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이 무언가를 내려놓는 계기가 아니라 조금 더 가볍게 사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